기자님, 네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네. 말씀하세요. 뒤에 지금 X3 차량이 있는데 네네. 국산차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네. 각각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이상민 대리님이 저랑 오래 좀 지내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많이 날카로우시던데. 네, 이 영상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저한테 이런 악플을 남기실 거예요. 이제 X3랑 소렌토랑 비교가 되냐, 그리고 기아랑 BMW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하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이 X3의 비교 대상, 그리고 동급 차량이 뭐 아우디 Q5, 벤츠 GLC, 뭐 제네시스 GV70 뭐 이런 차인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차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동급 차 정도 고민을 하지만 이 국산차를 살 바에 조금 더 돈을 주고 요 BMW 수입차를 사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거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제가 30살 때 첫 차로 뭐 기아차, 뭐 스포티지나 현대차 투싼 같은 준중형 SUV를 타다가 한 40살이 됐어요. 10년 동안 타다가 차를 분명히 이제 바꿔야 될 시점에 이제 온단 말이죠. 왜냐면 그때 되면 뭐 애가 한 명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이 소렌토를 사기에는 국산에서 국산을 타기에 뭔가 더 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한 2천만 원에서 좀 더 못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요 X3와 같은 수입 중형 세단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7,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8천만 원 딱 가지고 BMW 매장에 가서 X3를 딱 봤어요. 근데 공간이 생각보다 막 넓지 않아.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팰리세이드예요. 예. 근데 대리님, 팰리세이드 딱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뭔지 알아요? 아내의 거절. 왜 아내들이 거절을 하느냐? 아내들은 이 팰리세이드와 같은 차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벽에 남편들이 이제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딱 타협점에 있는 차량이 바로 소렌토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X3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팰리세이드보다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아내와 타협을 볼 수 있고, 2, 3천만 원 더 주고 살 수 있는 차량이 바로 X3이기 때문에 두 차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님. 네.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이 X3랑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 공간이나 아니면 브랜드, 막 네. 하차감 이런 거 아닐까? RT이진 않았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X3를 사면 하차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뭐 팰리세이드를 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X3를 탄다고 해서 하차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BMW SUV에서 하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은 X6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X5도 굉장히 뭐 훌륭한 차량인데, X5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좀 SUV다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SUV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X6부터는 디자인적인 그런 유려함과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딱 지나가는 거 보고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는 게 바로 X7, 그러니까 아빠들이 이제 드림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공간도 그렇고 이 X3를 가지고 하차감을 느끼기 어렵고, 그러면 저는 이 X3를 이제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공간이나 이제 고급감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뭐 주행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자녀가 이제 1인 이하인 분들한테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 부분은 그 주행을 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BMW X3 같은 경우는 이상민 대리님이랑 일전에 한번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BMW X3는 SUV라 안 불리고 SAV라고 이제 불러요.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는 거죠. 다목적 유틸리티 차량이 아니라 액티비티의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다. 그래서 2열의 승차감과 공간감은 다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행의 질감과
드라이빙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둔 차량인데, 그래서 4인 가족의 아빠들보다는 이제 1인 가족 아빠,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이 차 20i는 아니고 이제 20D거든요. 토크발이 좀 강한 편이에요. 20i랑 20D랑 이제 장시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는데, 남자들이 또 내 차가 잘 나가고 빠르게 치고 나간다고 하는 순간 바로 토크발이거든요. 20D 같은 경우는 디젤이기 때문에 이제 토크발에서 아이보다 압도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이 소렌토 차주분들이 불만으로 제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코너링이나 그 방지턱 넘을 때 깡통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X3는 단단한 승차감과 그리고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 태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의 안정감과 단단함, 이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절대 이 소렌토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약한 코너링에서도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을 통과할 때 정말 낭창낭창한 느낌이 강하고, 아래 홀 같은 거 넘어갈 때 진동이 운전자한테 좀 많이 이제 체감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X3는 적어도 운전자한테 있어서만큼은 걸려주는 느낌이 이제 강한 차량이란 말이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소렌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아저씨 아빠차라 이제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차가 어떤 차냐면 K7 있죠. K7. 이 K7이 그 아내들이 굉장히 타기 싫어하는 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왜냐면 K7은 이제 아저씨 차라는 이미지가 굳혀져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또 그렇지 않아. 그랜저는 타고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와 기아의 뭐 그 디자인적인 이미지적인 요소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소렌토를 타고 다녔을 때는 그 아빠차, 남편차를 이 여자가 끌고 왔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 X3를 아내들이 끌고 갔을 때는 적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것도 아내를 설득하고 X3를 사야 하는 이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X3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이 많은 이제 BMW 오너분들이 아쉽다고 늘 얘기하는 게 실내 인테리어인데, 요거는 저도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이제 어떤 화려함보다 약한 측면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BMW를 비롯해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옵션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BMW가 그런 부분을 반성을 했는지 국산차에 있는 옵션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물론 지금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는데, 다만 국산차보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화려함의 요소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BMW가 요즘에 디젤이 안 팔려서 난리가 났고, 우리 이재명대리는 디젤을 조금 뭐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20D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래요. 디젤과 하이브리드 이 두 차를 이제 고민 봤을 때, 물론 하이브리드가 장점이 더 많은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 BMW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을 오래 이제 만들어 왔고, 이제 마지막 디젤 엔진은 BMW에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디젤 엔진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FRD 시절까지는 디젤 엔진이 굉장히 시끄럽고 덜덜거려서 달구지라는 별명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면서 디젤 엔진 자체의 정숙성이 높아진 데다 BMW가 흡음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젤 엔진이 달다 예전보다 사라졌다. 그렇다고 하면 연료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만약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100km 달리면 한 킬로는 뭐 도심을 달리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이브리드 사야죠. 왜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도심 주행했을 때 거의 전기 모터로 이제 돌아가니까, 만약 내가 100km 달리는데 80에서 90km를 뭐 디젤 그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도 이제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보다 디젤 엔진이 완성도 측면이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하이브리드 엔진보다 이제 디젤 엔진은 좀 추천드릴 수 있어요. 이런 좀 4인 가족 아이 둘이 있고, 그리고 저는 캠핑이나 여행 자주 안 다녀요. 주로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 학원 데려다 주는 용도로 타거든요. 그 제가 산다고 하면 X3한테는 X3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국산차가 인지도가 좀 높은 사람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 이제 BMW도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BMW도 타고 있지만 훌륭한데, 아직까지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선택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국산차가 맞지 않는. 오늘 기자님 해주신 말씀 좀 정리해보면, 네네네.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소렌토가 조금 이제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네. 주행 질감이나 이런 네.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네. 그래도 BMW 한 수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남자가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제 애들이 이제 생겨도 그 남성의 감성을 이제 포기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면 차가 뭐 되게 좋아요. 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아차에서 그 차를 솔직히 저는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이 돼서 그 차를 어쨌든 사면 내가 내 인생에 지는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아,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SM6를 딱 사다가, 지금 그놈의 볼보 X40을 산 것도, 그래도 뭔가 산타페, 소렌토, 다른 아빠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XC40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작고, X3 같은 경우는 뭐 XC4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기자님 아까 하차감이 네.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X3가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운전을 하면 또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네. 또 핸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핸들에 이제 요건 지금 요 소렌토 아니면 BMW 마크 어떤 거 보시겠어요? 소렌토죠. 소렌토. BMW, 당연히 BMW죠. 소렌토 보실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무시 못하는 게, 딱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차를 딱 탔을 때, 그래도 운전대 딱 들고 BMW 마크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무시 못해요. 맨날 탔는데 기아 보는 거랑 BM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분들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이 X3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대신 이 X3 이제 20D를 사면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울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차를 이제 하루 이틀 탈 거는 아니고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그 차의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같이 이제 느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소렌토를 샀다가 나중에 이제 기변을 분명히 좀 할 것 같고, 만약 차는 정말 어떤 용도에 맞게 탄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뭐 고민해 보시면 하지만, 어떤 브랜드 이제 가치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X3를 추천드리는 것을 끝으로 뭐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